그때는 고고학이라는 게 없었어요, 한국에. 역사학 하는 사람 중에 전부 고대사하고 그런 사람이 그 고고학을 같이 했지. 몇 년을 참 열심히 남하는 만큼 공부를 했죠. 그랬더니 학위를 줍디다. 그래가지고 81년에 학위를 받아가지고 82년에 바로 이 내려와서 저쪽으로 내려와서 몇 년 후에 고고학과를 낸던 겁니다. 1989년 설립된 우리 학과에는 윤세영, 권영필, 변영섭 교수님을 필두로 이홍종, 정운용, 강병선, 최종택 교수님이 부임하셨습니다. 2005년 기존의 매장문화연구소를 고고환경연구소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이후로 손준호, 조윤재, 김윤정, 신상철, 이희진 교수님이 새로이 부임하셨습니다. 2017년 문화유산융합학부로 확대 개편하였고 2019년 3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고고학의 역사의 한 분야이고요. 일반적인 역사가 문헌을 바탕으로 해서 과거를 복원한다면 고고학은 그들이 남긴 물질 자료를 바탕으로 과거를 복원하는 거고, 특히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선사시대 같은 경우는 물질 자료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물질 자료를 통해서 고고학적 방법을 통해서밖에 당시의 인간의 생활이라든가 사회 같은 것들을 복원할 방법이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고학이 중요성을 갖고요. 과거의 인간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취지로 고고학을 공부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과목들은 주로 이제 고고학 한국의 선사시대를 주로 가르치고 있고요. 고고학 실습, 실제 유물을 실측한다거나 현장에 참여해서 그들이 남긴 흔적 같은 거를 이제 기록으로 남겨야 되는데 사진 측량도 하고 실제 그림도 도면으로 그리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연습하는 그런 과목들을 주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미술사학은 말 그대로 미술의 역사를 공부하는 전공입니다. 미술 작품을 통해서 그 작품이 만들어진 시대의 역사, 문화, 사회, 정치 등 여러 가지 현상과 그 작품을 해석하는 것이 이 미술사 공부의 매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학부에는 다양한 미술사 과목들이 개설되고 있습니다. 한국회화사나 한국도자사뿐만 아니라 중국과 서양 미술사 관련 과목들도 개설이 되고 있는데 저는 그중에서 한국 도자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기록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이 기술과 여러 가지 미적 관점을 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유물을 통해서 당시 사람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역사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지식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문화유산에서 이제 ICT를 배우는 이유는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해서 이제 전 사회가 전부 이제 디지털화 되고 있는 시점이고요. 이것은 이제 그 문화유산 쪽도 예외는 아니어서 실제 이제 고고학을 예로 들면 매장문화재 발굴 현장 같은 경우에도 사진 측량이나 3D 스캐닝을 이용해서 현장에서 유구나 유물을 갖다가 스캐닝을 한다든지 드론을 이용해서 이제 항공 촬영을 한다든가 하는 이제 여러 가지 디지털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GIS 분석을 이용해서 이제 유적이나 기타 고고학적인 사이트를 갖다 연구하는 것도 병행해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고고학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문화유산 쪽에서도 ICT 기술들과 일반적인 전통적인 전시를 융합한 여러 가지 이제 콘텐츠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전통적인 고고학이나 미술사학을 공부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이제 디지털 기술들이 그것을 어떻게 문화유산을 적용하는지를 잘 이해하고 그 이론들을 알므로써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기에 그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한 여러 가지 이제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혹은 디지털 방법을 이용해서 문화유산을 연구할 수 있는 학생들, 미래의 인력들을 키우는 것이 이제 그 문화유산에서 ICT를 배우는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CT 과목은 어떤 것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설명하자면 문화유산과 이제 GIS 아니면 컴퓨터 그래픽스 혹은 뭐 3D 스캐닝이나 아니면은 3D 프린팅 같은 과목을 대표적으로 예를 들 수 있는데요. 현장에서도 나가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론과 실습을 갖다가 같이 배울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구성을 해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직접 이제 수강생들이 3D 스캐닝이나 혹은 3D 모델링을 제작을 해서 3D 프린터로 출력을 한 다음 그것을 이제 후 가공해서
하나의 이제 전시 그 복제 콘텐츠를 갖다가 만드는 것도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고요. 문화재를 주제로 한 3D 모델링을 만들어서 이제 그걸 렌더링을 해서 어떤 작품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특정 사이트를 갖다가 GIS를 이용해서 분석해 보는 연습을 하는데 주로 이제 이론과 실습을 갖다 같이 병행해서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발굴을 1학년 여름방학 때 처음 했었는데 그때 좀 많이 덥기도 했는데 이제 그때 처음으로 애들끼리 단체 생활을 하면서 일을 해보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어서 그때가 좀 많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두 가지를 꼽아보자면 1학년 첫 여름방학 때 발굴을 했던 기억이랑 그리고 이제 동기들이랑 선배들이랑 같이 막 현장 답사를 갔던 기억들이 많습니다. 작년 6월에 CK 프로그램을 통해서 갔던 일본 답사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친한 친구들과 함께 가게 되어서 좋았고 처음으로 해외 박물관과 미술관을 가게 되어서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오사카 시립 동양도자미술관에 가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조사를 맡으면서 혼자 갔더라면 못 봤을 부분인 일본 미술관의 전시 구성의 특징을 주의 깊게 볼 수 있어서 유익했습니다. 네, 현재 저는 도봉구에 위치한 둘리뮤지엄에서 학예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봉구에서 둘리뮤지엄은 유일한 박물관이기 때문에 도봉구의 향토 연구와 그리고 아기공룡 둘리 만화의 모티브가 되었던 지역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네, 문화재청에서 하는 업무라는 거는 크게 설명하면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 그리고 활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들 아시는 부분인데 문화재가 지금까지 잘 보존되어 온 것처럼 후대에도 전해줘야 되기 때문에 보존과 관련된 일을 먼저 첫 번째로 하고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한 또 관리가 필요해요. 지속적으로 이게 뭐 어디가 지진이라든지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뭔가 손상을 입거나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지를 계속 진단을 하고 그리고 그걸 이제 고쳐나가는 작업을 하는 거죠. 국민들에게 그 문화재를 아는 즐거움이라든지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드리는 쪽으로 요즘에는 많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에 들어갔을 때는 학예연구사로 들어갔고요. 작년에 이제 승진을 해서 학예연구관이 되었어요. 조금 두 개의 차이라고 하면 학예연구사는 연구, 조사 이런 업무들을 담당을 하고 저는 이제 그런 학예연구사들하고 같이 그런 내용을 검토를 한다든지 좀 팀제로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말하면 팀장 정도가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